한심한 문재인 정권 일자리 정책, 공무원 증원을 비판하는 전희경과 이현주. 문재인 정권의 일자리 창출, 국민의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게 그게 일자리 창출인 건가? 일자리를 왜 정부에서 주관하려고 하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좌파 정부의 기업에 대한 인식은 노동자는 선이요, 기업주는 악이다라는 이분법적 계산으로 경제 개혁을 하겠다고 하니 이게 경제를 오히려 위축시키는 결과물을 갖고 오게 될 것이다. 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문재인 정권, 사회주의가 모범 답안이라고 생각하나? 그렇다면 전국 집단 농장을 건설해보면 어떨까? 스펙 노력 성과 여부에 상관없이 그저 모두 평등하게 말이다.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 못 살아도 평등하기가 목표인 세상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말이다. 그럼 해법은 간단하다. 대기업을 없애면 중소기업만 남으니 경제개혁 안 해도 될 것이고, 부자를 없애면 서민만 남으니 빈부격차도 없어질 것이고, 어떤가? 과연 중소기업을 몇 개를 만들어야만 지금의 대기업 수준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리라 보는가? 상생과 동반 성장을 명분으로 끊임없이 대기업을 마치 약탈자로 간주하는 좌파 정권의 인식이 가장 큰 문제다. 문재인 정부 일자리 창출에 대해 2명의 여성 의원 발언이 새삼 주목을 끌고 있어서 소개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어이 사회주의를 타려는 것입니까? 라고 포문을 연 전희경 의원은 민간과 시장이 아닌 정부가 경제를 개혁하고 규제하고 일자리도 정부가 만들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 국가가 나서서 직접 실행자가 되겠다고 하면 사회주의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라고 되물으며 국회의원도 모르게 개헌이라도 해서 누가 시장경제 체제를 무시하고 사회주의 개혁경제 하라고 결정났나? 라며 전희경 의원의 연설은 오리고기 처먹고 꾀꾀거리는 여당의 야유소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침없이 이어나갔습니다. 이번 추경이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는데 본질을 들여다보니 한심하기 짝이 없는 노릇, 3개월에서 6개월짜리 아르바이트 사실상은 복지정책이지 일자리 정책이냐며 반문. 이후 계속되는 전희경 의원의 연설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경제 체제를 무시하고 사회주의 계획경제라도 하겠다고 결정 난 것입니까? 누가 우리에게 그런 권한과 권리를 부여했습니까? 국회에서 통과된 적이나 있습니까?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자리 추경 본질을 들여다보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짜리 알바, 사실상은 복지정책에 불과한 것을 일자리로 포장, 젊은이들에게 희망 고문하다가 결국에는 도덕적 해이, 신용불량 사태 불을 벤처, 창업, 투자, 융자 이런 것들 하겠다고 추경, 일자리 추경이라고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공무원이 무엇입니까? 공무원이 무엇입니까? 공무원이 철밥통, 임기 보장되는 유일한 직역이고 퇴직 후에도 국민들이 부러워하는 공무원 연금을 통해서 자자손손 그래도 국가가 어려워도 잘 먹고 살 수 있는 발판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더 어려운 국민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런 공무원 일자리를 세금 투하해서 만들겠다는 뻔뻔한 주장을 국민들 앞에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문재인 정부는 당장의 인기, 사탕 발림만 중요하고 국가의 50년, 100년 우리 미래 세대의 고통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저는 조만간 가까운 미래에 우리의 자녀들이, 후대들이 자신들의 부모에게 묻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 아빠,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잘 살던 나라였다는데 오늘날 우리는 왜 이렇게 못 살고 가난한 나라가 되었냐고. 그때 우리는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번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20대 국회가 추경이라는 이름으로 국가 재정의 곳간의 빗장을 풀고
공무원을 세금으로 늘리는 해서는 안 되는 상자를 열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본질을 보아야 합니다. 누가 이 나라에 고통을 주는 세력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이현주 의원은 국민의당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며 국민의 혈세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공무원을 뽑겠다라는 이런 걸 반대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수요가 있다면 그것은 인정해야 하지 않겠냐며 의견을 계속 이어나갔다. 일자리를 국민 세금으로 창출한다고 하는데 이건 아랫돌 빼서 윗돌 개기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 일자리는 근본적으로 민간에서 창출해야지 정부가 민간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지 않고 혈세를 통해서 공무원 과도하게 늘리고 공공부문 비대화를 한다면 인재들은 민간보다 공공으로 몰려 민간 경제는 위축되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것. 다만 공무원 증원이 꼭 필요한 분야는 수요가 있다면 늘리는 데는 합의해줬다며 중장기 인력 운영 계획을 일일이 확인해서 4,500명 국가직 중 2,575명으로 줄이고 내년 본 예산 전에 공공부문 구조개혁안과 인력 전화 배치안을 꼭 제출하도록 해서 향후 공무원 증원을 가급적 늘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라며 서두 발언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의원 발언 중 공무원 증원 부분에 대한 부분을 영상으로 소개합니다. 국민의당은 일단 이번 추경은 찬성하지만 향후 국민 혈세로 방만하게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은 결사적으로 막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증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혈세 투입이 필요한 것입니다. 향후 30년간 530조가 소요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 돈을 누가 부담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미래 세대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당은 증세를 하더라도 그 증세로 인한 투자 위축이라든가 민간 경제 위축을 고려한다면 그 재원을 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피해 지원과 사회 안전망 등 어려운 민간 부문에 쓰여야지 문재인 정부처럼 증세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공공부문에 주로 투입을 한다면 이는 오히려 우리 사회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격차를 더 벌이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세를 해서 진입장벽과 독점구조 속에 초과 이득을 누리고 있는 공공부문이 더 비대화된다면 안 그래도 심각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고 그 이중구조는 심화될 것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은 경쟁이 없는 독점구조로 인해 진입장벽으로 인한 독점 가격의 상승과 서비스 질의 저하, 민간부문과의 종사자들 간 소득 격차 심화를 초래해서 결국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킵니다. 그러한 격차가 사실상 초기의 진입 장벽과 시장 독점으로 인해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것은 매우 불공정하고 불공평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공정과 불공평은 그 진입 장벽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과도한 경쟁을 불러일으켜서 교육을 왜곡시키고 정치 권력과의 결탁 등 거대한 카르텔 속에서 공직선거 과정을 혼탁하게 합니다. 어쩌면 이런 구조를, 이 이중 구조를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개혁 과제인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규제와 경직성 등의 특징으로 인해서 공공부문의 비대화가 심화될수록 민간부문의 활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지금과 같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기에는 공공부문이 비대화된 사회는 반드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유튜브 저명 욕쟁이 인사를 전화 초대해서 현재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물어보았습니다. 욕쟁이 씨, 현 정부 공무원 증원 정책에 대해 따끔한 충고 한마디 해주세요. 어이 너무 새끼 이거 허락 말고 같은 새끼 이거 학삽 찌빌라 이 자식이 이거 말 더럽게 안 들어 처먹네 이거 다리 먹네 이러면 확실히 바쁠라 이 자식이 이게 뭐 어? 나라의 TV에 아플다는 좌파 댓글러들에게도 사이다 발언 한번 해주세요.
이놈의 자식 이거 봐라 이거 이마 허락 말고 이 자식 이거 이게 확 쥐뿔라 이놈의 새끼 누구 차뿔라 딱 비비버리면 따롱에 씨 빠뿔라 이놈의 자식 이게 뭐라 카라 이게 내가 또 사뿔라 임마 이게 아따래야 요런 싸가지 이 자식아 임마 내 눈가리 앞에 대지 마라 알았나 죽는다 알았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 우리는 본질을 보아야 합니다. 누가 이 나라에 고통을 주는 세력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이현주 의원은 국민의당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며 국민의 혈세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공무원을 뽑겠다라는 이런 걸 반대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수요가 있다면 그것은 인정해야 하지 않겠냐며 의견을 계속 이어나갔다. 일자리를 국민 세금으로 창출한다고 하는데 이건 아랫돌 빼서 윗돌 깨기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 일자리는 근본적으로 민간에서 창출해야지 정부가 민간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지 않고 혈세를 통해서 공무원 과도하게 늘리고 공공부문 비대화를 한다면 인재들은 민간보다 공공으로 몰려 민간 경제는 위축되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것. 다만 공무원 증원이 꼭 필요한 분야는 수요가 있다면 늘리는 데는 합의해줬다며 중장기 인력 운영 계획을 일일이 확인해서 4,500명 국가직 중 2,575명으로 줄이고 내년 본 예산 전에 공공부문 구조개혁안과 인력 전화 배치안을 꼭 제출하도록 해서 향후 공무원 증원을 가급적 늘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라며 서두 발언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의원 발언 중 공무원 증원 부분에 대한 부분을 영상으로 소개합니다. 국민의당은 일단 이번 추경은 찬성하지만 향후 국민 혈세로 방만하게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은 결사적으로 막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증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혈세 투입이 필요한 것입니다. 향후 30년간 530조가 소요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투자, 융자 이런 것들 하겠다고 추경, 일자리 추경이라고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공무원이 무엇입니까? 공무원이 무엇입니까? 공무원이 철밥통, 임기 보장되는 유일한 직역이고 퇴직 후에도 국민들이 부러워하는 공무원 연금을 통해서 자자손손 그래도 국가가 어려워도 잘 먹고 살 수 있는 발판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더 어려운 국민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런 공무원 일자리를 세금 투하해서 만들겠다는 뻔뻔한 주장을 국민들 앞에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문재인 정부는 당장의 인기, 사탕 발림만 중요하고 국가의 50년, 100년 우리 미래 세대의 고통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저는 조만간 가까운 미래에 우리의 자녀들이, 후대들이 자신들의 부모에게 묻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 아빠,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잘 살던 나라였다는데 오늘날 우리는 왜 이렇게 못 살고 가난한 나라가 되었냐고. 그때 우리는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번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20대 국회가 추경이라는 이름으로 국가 재정의 곳간의 빗장을 풀고 공무원을 세금으로 늘리는 해서는 안 되는 상자를 열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돈을 누가 부담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미래 세대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당은 증세를 하더라도 그 증세로 인한 투자 위축이라든가 민간 경제 위축을 고려한다면 그 재원을 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피해 지원과 사회 안전망 등 어려운 민간 부문에 쓰여야지 문재인 정부처럼 증세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공공부문에 주로 투입을 한다면 이는 오히려 우리 사회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격차를 더 벌이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세를 해서 진입장벽과 독점 구조 속에 초과 이득을 누리고 있는 공공부문이 더 비대화된다면 안 그래도 심각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고 그 이중구조는 심화될 것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은 경쟁이 없는 독점 구조로 인해 진입장벽으로 인한 독점 가격의 상승과 서비스 질의 저하, 민간 부문과의 종사자들 간 소득 격차 심화를 초래해서 결국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킵니다. 그러한 격차가 사실상 초기의 진입 장벽과 시장 독점으로 인해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것은 매우 불공정하고 불공평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공정과 불공평은 그 진입 장벽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과도한 경쟁을 불러일으켜서 교육을 왜곡시키고 한심한 문재인 정권 일자리 정책, 공무원 증원을 비판하는 전희경과 이현주. 문재인 정권의 일자리 창출, 국민의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게 그게 일자리 창출인 건가? 일자리를 왜 정부에서 주관하려고 하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좌파 정부의 기업에 대한 인식은 노동자는 선이요, 기업주는 악이다라는 이분법적 계산으로 경제개혁을 하겠다고 하니 이게 경제를 오히려 위축시키는 결과물을 갖고 오게 될 것이다. 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문재인 정권, 사회주의가 모범 답안이라고 생각하나? 그렇다면 전국 집단 농장을 건설해보면 어떨까? 스펙 노력 성과 여부에 상관없이 그저 모두 평등하게 말이다.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 못 살아도 평등하기가 목표인 세상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말이다. 그럼 해법은 간단하다. 대기업을 없애면 중소기업만 남으니 경제개혁 안 해도 될 것이고, 부자를 없애면 서민만 남으니 빈부격차도 없어질 것이고, 어떤가? 과연 중소기업을 몇 개를 만들어야만 지금의 대기업 수준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리라 보는가? 상생과 동반 성장을 명분으로 끊임없이 대기업을 마치 약탈자로 간주하는 좌파 정권의 인식이 가장 큰 문제다. 문재인 정부 일자리 창출에 대해 2명의 여성 의원 발언이 새삼 주목을 끌고 있어서 소개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어이 사회주의를 다루는 것입니까? 라고 포문을 연 전희경 의원은 민간과 시장이 아닌 정부가 경제를 개혁하고 규제하고 일자리도 정부가 만들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 국가가 나서서 직접 실행자가 되겠다고 하면 사회주의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라고 되물으며 국회의원도 모르게 개헌이라도 해서 누가 시장경제 체제를 무시하고 사회주의 개혁경제 하라고 결정났나? 라며 전희경 의원의 연설은 오리고기 처먹고 꾀꾀거리는 여당의 야유소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침없이 이어나갔습니다. 이번 추경이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는데 본질을 들여다보니 한심하기 짝이 없는 노릇, 3개월에서 6개월짜리 아르바이트 사실상은 복지정책이지 일자리 정책이냐며 반문. 이후 계속되는 전희경 의원의 연설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경제 체제를 무시하고 사회주의 계획경제라도 하겠다고 결정 난 것입니까? 누가 우리에게 그런 권한과 권리를 부여했습니까? 국회에서 통과된 적이나 있습니까?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자리 추경 본질을 들여다보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짜리 알바, 사실상은 복지정책에 불과한 것을 일자리로 포장, 젊은이들에게 희망 고문하다가 결국에는 도덕적 해이, 신용불량 사태 불을 벤처, 창업,